안녕하십니까. 네, 송용탁입니다. 네, 어, 내일 5월 12일인가요? 네, 토요일 수업이 있는데, 음, 제가 내일 저녁에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 시간 10시 10분, 네, 이제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수업 다 끝내고 이제 내일 원래 수업할 내용이었던 걸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트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조금 쉽게 좀 이렇게 잘 와 닿으시지 않을까 싶은 제가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적인 요소와 같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당연히 조금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비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똑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의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처럼 이미지라고 하면 단순히 너무나 오래되었던 그런 시각, 촉각, 미각, 청각 같은 이런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네, 그리고 동양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심상이라고 하는 개념들. 사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미래의 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론에 나와 있는 전국별 시론 집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도 새로운 접근과 네,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드렸던 거 바로 뭐냐면 음, 나의 시에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개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의 아류작이 되지 않는, 누군가의 아류가 되지 않는 네, 방법이고, 나만의 어떤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 차근차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이 사람은 이미지를 이렇게 구분했구나.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보다는 또 좀 다른 폭력의 면이 있구나. 자, 그러면 뭔가 이걸 이용해서 나도 시를 한번 써볼까? 자, 한 번 더 나아가면 나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새로운 나만의 이미지 정의를 한번 해볼까? 가능하겠죠.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관계성과 운동성입니다. 자, 사실은, 이미지의 관계성이란 말은 제목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운동성이라는 게, 어떤가요, 선생님들? 네, 조금, 네,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이렇게 나누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드레즈의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같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드레즈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천재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밥 먹고 어떻게 똑같은 밥 먹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판서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이미지를 흐름이자 운동이자 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 시 이미지를 흐름, 운동, 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네. 이미지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조를 잡고, 어떻게 결합시키고,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 잠재적 잠재적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준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또는 복합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요 수준을 그만두자는 거죠. 그만하고, 자, 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다. 통시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이다. 자, 이 부분이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변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는 거죠. 이미지 잠재적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주는 거다. 왜 이미지가 계속 부각된다고 했습니까, 선생님들? 자, 우리가 주제, 운율, 심사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갈수록 시에서 이제 운율의 어떤 가지고 있던 예전에 비해서 운율의 중요성, 이등감의 어떤 중요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가창 형식으로 노래로 불려져야 되는 이제 노래와 이제 음악과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뚜렷하게 빨리 변이시킬 수 있는 거,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거, 바로 뭐다? 이미지다. 이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한번 이미지를, 이런 개념들을 한번 우리 받아들여보자. 공부를 해보자. 이 얘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네, 실제로 시 이미지는 언어의 편집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래서 편집. 자,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신문 보면 똑같은 기사지만 그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기사는 사건의 사실은 그대로나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대응되는 발언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 아시죠? 네, 그래서 쉽게 해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건이 다른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이는 시 이미지 작동 방식을 이미지 단편들의 조직체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시 이미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단편들의 조직체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비슷하게 받아들인 게 이승훈의 어떤 실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시의 이미지의 어떤 개념들 좀 바꿔보자. 마음을 열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다. 내 시가 변하게 된다. 나의 시의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열어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요거 맞나요, 선생님들? 네, 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뭐 영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영화 얘기하면서 에드워드 마이 브리지와 마르셀 쥐상의 작업을 이렇게 예를 든 것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 교재에 이게 나와 있는데 먼저 에드워드 마이 브리지의 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 촬영법이 뭐냐? 우리 어릴 때 있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쫙 넘기면 이렇게 동영상이 되는 거, 움직이는 그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요런 부분들. 자,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라고 해서 뭔가 그 계단을 내려올 때 그 움직임. 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 가파른 기울기에서 뒤뚱거릴 수도 있고 속도감을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서워서 더 주저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해체해서 다시 조합을 해놓은 거죠. 네, 자, 요걸 어떻게 적용시키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다시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다리십시오.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서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면, 평면의 운동성을 부여하고, 분명히 거기 나와 있던 텍스트나 이 사진, 평면이었죠? 거기에 운동성을 부여한다. 감각의 생각을 담은 뒷상에 계단을 내려온 나무로 이어졌다. 이 그림은 운동하는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시공간의 분절을 한 화면에서 종합하려는 시도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단을 내려올 때의 그 속도감 그리고 어떤 감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체해서 다시 조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 운동성과 관계성이 주목된 20세기 영화 이미지로는 기술적, 철학적, 미학적으로 체계화한 건 질 드레제. 드디어 이제 이 드레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왜 이런 부분들이 미술이나 이런 영화나 이렇게 다른 예술 장르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자, 거기에 이제 선두에 이 질 드레즈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계속 이제, 네,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말이 좀 되게 어렵게 되는데, 일단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드레즈는 영화 이미지 운동성을, 프레임 하나,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플랑쇼, 그 다음에 몽타주 많이 들어보셨죠? 차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드레즈는 영화에 사용된 이미지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핵심은, 이 책에서 핵심은, 요 개념의 이미지의 개념을, 장르적 교습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가까운 영역에 있는 인접 분야의 어떤 다른 예술 장르에서, 우리 시를 한번 교습시켜보자. 영화에서는 이미지 이렇게 하는 개념들이 생겨났잖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발전시켰다. 다른 장르에서는. 그럼 우리 시도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예, 왜냐면 예술은 근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뿌리가 똑같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이미지 운동의 그러니까 드레즈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미지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라는 그런 단편적인 개념의 운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우리는 모르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 단면으로서의 즉각적 이미지, 그리고 그게 운동 이미지, 시간, 다음에, 죄송합니다.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로 변이 단계와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부합하기도 한다. 운동하는 전체는 관계를 통해 정의되고, 운동하는 이미지는 관계로서의 전체를 제한한다. 아까 제목, 이미지의 관계성과 운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드레즈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죠. 자, 얘들을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잘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드레즈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아니 인간은 뭔데 계속 이미지가 무슨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철학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네. 네, 이렇게 2분이십니다. 2분이십니다. 2분이시고요. 네. 좀 이렇게 뭔가 투샷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진짜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심오한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들이 가능할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쭉 해서 우리가 뭐 이걸 다 볼 거라 이분의 뭐 생애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왜 이분은 계속 이미지 운동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셨는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존재론에서 자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드레즈는 스스로가 스피노자와 베그루스 그리고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음을 반복하여 주장한다. 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신에 대한 거부를 통해 나타나는 선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에 대한 부정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절대적인 거야, 절대선 뭐 이런 거 없다. 부정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순환과 생생에 대한 상상에 있는데, 이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동일성에 대한 거부로 이른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동일성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예를 들면 여기 책상 있고 여기 책상 있네. 같은 거야. 뭐 똑같은 노란색이고 똑같이 다리가 4개가 있고 똑같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니까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랑 여기 펜 있잖아. 펜. 전자펜, 전자책방펜 있잖아. 여기도 한 개 더 있어. 요거 그냥 이거 판사들 쓰는 거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거야.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근데 그런 동일성 개념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저항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드레즈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존재를 넘어서는 어떠한 보편적이거나 초월적인 개념, 원리도 없는 존재론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자,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이 부분이.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사과 2개를 앞에 두고 드레즈가 문제시하는 것은 이 사과 2개의 존재에 앞서 존재하며 이 개체들에게 그러니까 앞서 존재한다는 건 선험적이라는 말이겠죠. 선험적이다. 사과라는 정체성과 사과 1, 사과 2라고 하는 동일성을 부여하는 사과라고 하는 이 단어, 식물학적 종분류학적인 개념과 범주 그 자체이다. 우리는 사과 한 개를 두고 식물의 일종으로
사과나무의 한 열매로 또 개념을 잡기도 하고요. 사과류의 한 품종으로 부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을 수 없는 과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야 이렇게 구분. 존재는 존재에 앞서 정의되어 있는 범주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과 자체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부. 무슨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의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반면 드레즈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외부에서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고적 오해를 일으킨다. 오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외부적 균형 없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한번 보자. 그렇죠. 우리 뭡니까? 오래된 시집안요. 그렇죠. 우리가 꽃 있지 않습니까? 꽃.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존재론의 개념이 너무 항상 나오는 시들이 있죠. 그다음에 오렌지도 있고요. 신동집에 오렌지라는 시도 있고요. 이런 시도 보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후, 그렇죠?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자체가 외부적인 어떤 외부적 개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게 드레즈의 생각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일단 요런 존재론적인 사상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미지의 운동성을 얘기하는 거지? 왜 운동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다시 사과가 나오네요. 사과. 네. 요거만 보고 제가 바로 우리 교재 볼 겁니다. 자, 다시 사과 예를 들자면 드레즈의 존재로는 사과를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독립체로 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사과와 사과를 둘러싸고 있는 심지어는 사과 내부에 있는 대지, 대기, 물, 사람, 세포, 원소, 분자, 원자 등 모든 것으로 구성된 복잡한 관계망의 일시적 배치 형태로 받아들인다. 이게 사과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런 외부적인 어떤 잣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과가 내 눈을 보면 사과가 하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지금 대기의 상태, 빛의 상태. 왜냐면 빛의 반사에서 나한테 붉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자, 이런 복잡한 관계들,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네. 코크의 상태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들이 지금 이제 딱 배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보는 거다. 이 상태를 보는 거다. 그리고 이미 양자역학에서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각만으로 그냥 체학적으로 생각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양자역학에서 이 개념이 만약에 이 배치되어 있는 이 상태가 조금의 진동에서 흔들린다? 그 순간 파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실 세계에 대한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인간들이 다 확립을 했으나 그 미시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법칙이 흐르고 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를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 다를 것이다라는 것만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은 벌써부터 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의 운동성, 관계성과 운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민복 시인의 그 사과를 먹는다를 보시면 사과를 먹는 게 단순히 그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햇빛도 먹고 바람도 먹고 나무의 영양분도 먹고 농부의 땀도 먹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드레드식으로 접근을 시킨다면 그 사과라는 존재 안에 내가 이걸 먹는 행위는 그 사과라는 하나의 존재는 그 안에 그 사과를 구성하는 모든 우주적 존재 구성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우주로 보는, 우주로 사과가 바라보는 대상의 그 이미지가 사과라는 이미지를 우주로 봐라 이겁니다. 소우주로.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보는 거죠. 그런 개념을. 그럼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 이걸 적용할 때 얼마든지 내가 쓰는 대상의 이미지를 이런 의미로서 이런 관념을 좀 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고 귀에 들리니까 청각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예. 또 보시는 분들 또 화내실 수도 있겠다. 네가 뭔데 그치? 하시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드루이즈의 개념이 이렇게 반영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요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런 의미. 조금만 더 본다면, 네. 이러한 관점에서 나무에 달린, 사과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형적 형태, 내외부의 구분, 지식 개념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관계망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네, 관계망의 운동성이다. 얘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랑 뚝 떨어져서 내 손에 쥐어졌을 때랑은 그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변한다는 게 운동성입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드레이즈 시사에서 사과는 매 순간 끊임없이 생성과 재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만히 사과가 하나 있는데 1시간 전 사과와 지금 사과 같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시 한 편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이 세 개만 구분이 정확하게 해도 이 나가 같은 나일까요? 저는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루이즈의 개념이 왜 계속 이렇게 사용되느냐, 이런 드루이즈의 철학적인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네, 이제 시에서 시 이미지 적용해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이 부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